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3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지금 한국의 위기가 무척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신문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조선일보와 같은 그런 보수신문이 있는데요. 한국의 위기가 심화됐다. 미국이 이제 한국 공산화에 대해서 침묵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그런 요지의 글이 실렸습니다. 더 게이트웨이 펀디트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보수신문입니다. 한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에 휘말렸다. 정보니 뭐니 하고 인력이니 기술 온 군데 침투를 해서 지금 문화 이 정치권에 이걸 침투를 해가지고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에 휘말렸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 그런 탓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미국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 대사관에 즉각 강력한 대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립이 공산주의식 정치 공격이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립이 공산주의식 정치 공격이라면서 이제 이 위험한 선을 이미 넘었다고 보도했던 더 게이트웨이 펀디트, 이 미국 최대 보수신문이요. 8월 31일 대한민국은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에 휘말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긴급 보도죠. 이런 것은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것인데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해서 TGP 즉 게이트웨이 펀디트 이 신문은 2025년 8월 2명의 미국 해커가 북한의 해킹 조직인 김수키에 침투해서 확보한 8.9 기가바이트 규모의 내부 데이터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유출된 기록에는 외교부 캐비 메일 시스템, 국방부 방첩사령부, 그리고 한국의 주요 국장, 인프라에 대한 표적 공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김수키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과 도구 및 인프라를 같이 공유하면서 공동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8월 19일 황구시보를 통해서 한미조선협력이 군사작전과 연계될 경우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한미조선협력이 군사작전과 연계될 경우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앞서 7월 31일에는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가 서울에서 극우 청년 단체를 단속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 각 도처 각 분야에서 전부 점령돼 있고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미국이 여기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직접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경찰은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선거부패방지위원회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선거감시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선거 개입이라는 의혹을 압수수색의 명분으로 또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 건희 여사까지도 수감되면서 인권 유린 지적이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당뇨병과 실명유기의 진단, 또 안과 질환을 포함한 그 당뇨, 이런 심각한 질환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설 이용은 제한받고 있고 독방에 수감돼 있고
면회조차 불어댄 이런 상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의 면회 신청이 특검에 의해서 차단됐는가 하면 최근에는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면회 신청이 차단됐습니다. 현역 지금 정당, 야당의 최고위원까지 면회가 차단될 정도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X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접견 신청이 불어댔다. 이러면서 조국의 경우는 가족 및 지인, 외부 접견이 총 29번이었고 정치인들의 특별 인사, 장소 변경 접견이 19번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0회다. 이게 맞습니까? 불허 사유가 무엇입니까? 불허 사유를 요청합니다. 재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GP는 한국의 상황이 단순히 국내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의 사례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게이트웨이 펀딧은 하이브리드 전쟁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면서 적대 세력이 내부 분열을 이용해서 동맹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려고 지금 달려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국내 정치적 차원이 아닌 광범위한 외국의 간섭이라는 맥락에서 평가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구금 및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TGP, 즉 더 게이트웨이 펀딧은 한국의 공산화 문제에 대해서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진단을 했습니다. 8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의 형인 김민웅은 페이스북에 애초 이 나라는 해방정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었다면 사회주의 국가의 모범이 됐을 것이다 라고 썼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TGP는 이 말을 해방 후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모범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됐을 것이다. 이런 말로 풀어 해석했습니다. 이 TGP는 민주당 소속 교사, 변호사, 시민단체, 노조 그리고 급진 청년단체들이 사회주의를 공공연히 찬양하고 있고 반미 선전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대진연이 주한 미국 대사관과 미군 기지를 반복적으로 습격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TGP는 7월 30일 대진연 회원들이 반미 구호를 외치면서 주한미 대사관을 앞에서 국기를 찢었다는 점, 또 2023년 6월 20일 18명의 회원이 용산 미군기지 담벼락을 오르면서 기습 시위를 벌였던 일, 또 2024년 9월 미국 대사관저에 벽을 기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란 데가 집행유예 판결만 내렸던 일 등을 나열을 했습니다. TGP는 미국의 외교 군사시설에 대한 이러한 반복적인 침입은 국제법상 대단한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이 도주 위험이 없다라는 그 이유를 들어 이들을 지속적으로 석방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벌써 하이브리드 전쟁에 지금 물결에 휘말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작태가 벌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GP는 미국은 이제 침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동맹이 약화되는데도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미 대사관을 강력하게 해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공산주의로 빠져드는 것을 침묵해서는 안 된다면서 동맹을 수호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러한 급진적인 전환에 저항하는 한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이고도 확고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TGF, 이
미국 보수의 유명한 이 신문의 이 논조는 곧 공화당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 것이고 이것은 곧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를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미 대사관에 지금 대리대사가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그 대리대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평이 돌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주미 대사관을 더 게이트웨이 펀딧이 지목을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미 대사관에 빨리 주미 대사를 대사다운 대사를 빨리 임명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된다. 한국이 공산화에 침묵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한계를 임계점을 넘었다. 바로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주미 대사를 임명할 바로 타이밍이 됐다라는 그 종을 쳤다. 이 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멈추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